반갑습니다. 예, 저는 원래 기아자동차 연구소에 근무를 했었고요. 기아자동차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스포티지 엔진 개발자였습니다. 사실은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 좋은 기아자동차를 관두고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저에게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런데 하이리빙의 본질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다음에 직장인의 어떤 그 모습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아자동차가 부도가 났을 때 제가 이 하이리빙을 만나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업으로 제가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SBS 머니센서라고 하는 경제 프로그램에 제가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메인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람은 아마 정지호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뭐 자랑이죠.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자랑인가? 넘어가요. 어찌됐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SBS 머니센서라고 하는 경제 프로그램에 이렇게 출연했습니다라는 조심스러운 이런 말씀을 제가 자랑스럽게 말씀을 좀 해드리고요. 어쩌면은 하이리빙을 이렇게 만나서 부업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사업을 이렇게 해오고 있네요. 지금은 부업이 아닌 전업의 형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이리빙을 해오면서 저에게 참말로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준 그런 어떤 비즈니스가 바로 하이리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의 평범한 직장인의 신분으로서는 감히 만나지 못할 분들을 만나게 된 그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되게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회장님들이 지금도 저와 같이 이렇게 만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요? 이런 어떤 그 또 다른 인맥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하이리빙을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하이리빙은 멤버십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제가 오랫동안 해왔다. 그러면 멤버십이 많이 만들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런 멤버십이 시장이 형성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장이 형성됐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고정적인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고정적인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는 고정적인 자산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매월 여러분들 수입이요 800만 원에서 약 1000만 원대 수입이 여러분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어요. 조금 시기 어린 눈빛이 좀 보입니다. 어찌됐든 그런 수입이 저에게 들어오고 있다면 정말 하이리빙을 잘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이런 것이 저에게 어쩜 선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하이리빙을 처음에 접할 때 여러분들 혹시 카피캣 마케팅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카피캣 마케팅의 31페이지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동일한 문을 열면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그 메시지가 저에게 굉장히 제 생각을 두들겨 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직장인들은요. 거의 동일한 것이 문을 열어요. 그죠? 그리고 거의 동일한 결과를 가져와요. 거의 다람쥐 쳇바퀴식의 그런 모습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의 삶을 살아가고 그만큼의 생각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어떤 사고방식이 발전적이 된다라고 하는 게 여간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이리빙을 처음에 마케팅을 참 좋은 스폰서님으로부터 제가 들었을 때 그런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워런 버핏,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투자가죠. 그런 분이 유명한 말을 여러분들이 남기셨다는 거 아시잖아요. 뭐냐면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쉽게 얘기해서 돈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일을 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런 거 기억하시나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하이리빙을 제가 그렇게 접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하이리빙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쩔 때는 가끔은 조금 힘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 힘듦이 결국은 매월 수입으로, 노동 수입으로도 주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하이리빙이 굉장한 수입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감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동일한 모습의 시스템의 구축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기아자동차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왜요? 직장을 다니면서 화요일 저녁에 여러분들처럼 지금 저녁에 시간 투자를 하면서 배우고 누군가에게 정보 전달을 하면서 같이 미팅해서 또 다른 어떤 누군가를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또 시스템에 안내를 하고 또 확장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SBS 머니센스라고 하는 경제 프로그램에 이렇게 출연을 했을 때 아마 부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제가 방송에 이렇게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재밌는 것은요. 에피소드가 분명히 어제 저녁에 저녁 10시까지 같이 근무한 동료가 있었어요. 분명히 어제 저녁에 같이 근무를 했어요. 근데 이 방송은 녹화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어제 저녁에 분명히 같이 근무를 했어요. 그랬는데 너무나 웃긴 것은요. 일찍 퇴근한 동료가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쌍둥이냐?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너랑 똑같은 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저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저라고 얘기 안 했어요. 예,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갔죠. 근데 저는요, 그때 저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도 했어요. 혹시 다단계 아니에요? 그 다음에 판매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어떤 회사는 그런 걸 하다가 뭐 사재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는데 혹시 당신은 그런 분류의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아셨죠? 그런데 제가 본 하이리빙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얘기를 믿어야 돼요? 내가 본 하이리빙을 믿어야 됩니까? 내가 본 하이리빙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남이 한 소리를 많이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내가 봤던 하이리빙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무엇을 했냐면, 이 하이리빙의 시스템, 즉, 내가 믿었던 그 스폰서님의 말씀을 제가 믿기 시작을 했고, 부업으로 또 다른 분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또 다른 분에게 정보를 전달해서 저의 시스템을 그룹의 시스템 안에서 만들기 시작을 하고 미팅에서 복제를 시키고 이렇게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순간인가 수입이 증가를 하는 거죠. 결국은 무엇이었냐면 그것이 바로 시스템 수입인 자산 수입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대표님을 참 존경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에게 우리 스폰서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매출액의 방향보다는 멤버십의 흐름을 당신이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스폰서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업으로 진행을 할 때 철저하게 그 말씀을 따랐고 그 말씀을 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방향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수입이 만들어지면서 저의 기아자동차 수입을 이제는 점점점 제가 시간을 줄일 수가 있었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쭉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는요, 하이리빙 수입이 역전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분명히 기아자동차를 다니고 있는데 나는 분명히 6시 반에 정지호는 출근합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10시 반에 퇴근하고요. 어쩔 때는 5시 반에 퇴근하는 정지호예요. 그런데 하이리빙은 분명히 일주일에 2시간 그리고 2번에서 3번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 정지호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행사가 있으면 행사에 참여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 투자는 극히 미미합니다. 기아자동차에 비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기아자동차 수입보다도 많은 수입을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분명히 노동 수입과 자산 수입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을 점점 만들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져 버릴까요? 이제는 내가 기아자동차를 관둬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점이 와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는 기아자동차를 관두자.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수중에요. 한 1,000만 원 정도 수입이 여러분 통장에 딱딱 들어오면 어떨까요?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1,000만 원 정도 수입이 쫙 들어오는데 100%가 이게 자산 수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이성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입이 거의 100%가 자산 수입이겠죠. 그죠? 그리고 많은 리더 사장님들의 수입이 그런 수입을 많이 찾아가시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후원하고 강의하고 뭐 이런 수입이 약간의 노동 수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오늘도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거의 한 20-30% 정도는 노동 수입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1,000만 원 정도 수입에서 거의 한 200-300만 원 정도는 내가 움직여서 벌어들이는 노동 수입으로 비교를 하고 나머지가 자산 수입이 된다면 여러분들 어떠셔요? 훌륭한 수입 아닌가요? 예, 저는 이것 때문에 처음에 부업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하이리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 때문에 지금 하이리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지금 많은 줌을 통해서 지금 우리 그룹의 많은 사장님들 그리고 이제 막 이런 사업 설명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자산 수입인 연금성 수입을 한번 준비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메타포, 즉 제안을 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이리빙 사업을 제가 어떻게 만났는가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 하이리빙 사업은요, 우연찮은 만남이었습니다. 저희 집사람 친구가요, 사실은 하이리빙을 전달을 해줬어요. 예, 그것도 제품으로. 예, 여러분들 혹시 하이리빙에 저 혼자 키토 올리고당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쵸? 예, 그런데 이 키토 올리고당이 여러분들 그 면역력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뭐였냐면 갑상선 기능저하에 걸린 친구가 돼버렸어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랬는데 어떤 책자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책자를 쭉 읽어보니까 키토 올리고당에 대한 책자였어요. 그런데 거기를 쭉 읽어보니까요, 이 갑상선은 사실은 뭐였냐면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약간의 불치병이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그 뭐라 그러죠? 쉽게 얘기해서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고쳐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저의 의지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고쳐볼까? 이런 공부가 저에게 건강 공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리빙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됐던 거죠. 근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키토 올리고당을 그러면 내가 섭취를 한번 해보자. 시작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키토 올리고당을 섭취하고 나서 실은 이제 여러분들 혹시 갑상선 호르몬제인데요. 신지로이드 약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노란 알약인데 우리 집사람이 거의 한 2분의 1 정도를 섭취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점점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를 섭취하는 그런 기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줄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뭐 갑상선 약은 절대 섭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도요, 신기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수원에 그 굉장히 큰 병원이 있어요. 빈센트 병원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아, 훌륭한 병원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 특진을 하시는 교수님이 이런 사례는 처음이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연 치유 사례인 거죠. 그러니까 뭘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건강기능식품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분한테는 건강기능식품이 이게 치료가 됐습니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어찌됐든 이게 치유 사례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제 그것들이 뭐였냐면 실은 이제 하이리빙의 건강기능식품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결과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기간은 뭐 거의 2년 정도다 완벽하게 치료가 된 그런 사례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하이리빙의 제품이 대단히 우수하구나. 그런 것들 이제 알게 됐고요. 그걸 통해서 제가 하이리빙의 이제 건강 이런 공부를 하게 된 하나의 시작이었다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이 하이리빙이 어떤 조직인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떤 조직인가? 그걸 이제 한번 파보자. 라고 해갖고 접했던 게
하이리빙이 어떤 것 같습니다. 자, 하이리빙을 제가 시작했던 이유 들어보니까 이유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첫 번째가요. 모두가 원하는 마음일 겁니다. 잘 살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이리빙의 시스템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겁니다. 당신은 왜 하이리빙을 하십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하이리빙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질문에 누군가가 답을 할 때 돈 벌려고 합니다. 라는 이런 답변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는 것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제가 한번 드려볼까요? 부부간에도 돈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필요하다고요? 힘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이 더 우선일까요? 안 그러면 돈이 우선일까요? 이분들은 연세가 드셨다 이 말입니다. 네, 솔직히 말씀해드리면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를 8년을 했습니다만 연애할 때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돈이 엄청 필요합니다. 뭐 때문에 싸우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라면 허심탄회하게 말하자면 돈 때문에 싸웁니다. 아니 정답을 벌써 얘기해보면 어떡해요.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문제 생기고 애들하고도 돈 때문에 인상 쓰고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오셔도 돈 때문에 서로 마음 불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친구들 만났는데요. 분위기가 좋고 나쁨의 결정권이 뭘로 돼 있냐면 돈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뭐라 그럴까? 동생이 와도 안 그러면 여러분들 아끼는 친척들이 오셔도 대부분이 이런 거 있어요. 남자들은요. 패스포드 안에 여러분 한 500만 원 정도는 수표로 딱 넣어드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눈동자에 뭐가 있다면 좋겠다. 그런데 남자분들은요, 패스포드에 지갑 안에 여러분들 수표로 딱 이제 100만 원권 한 5장 정도가 딱 들어가 있으면 가슴이 일단 펴집니다. 네, 아셨죠? 그리고 식당에 가서 딱 이렇게 밥 먹을 때도 어떻게 가냐면 제일 먼저 딱 갑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성분들이. 아셨죠? 네. 대답이 없습니다. 네. 진짜 그게 돈의 미력이고요. 돈의 자존심이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도리가 감히 돈의 속성으로 제가 말씀해드립니다만 사람의 도리에 가장 기본적인 자본주의의 속성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러더라니까요. 제가요, 우리 장모님이 사실은 부분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치매로 계실 때도요, 돈이라는 이 매개체를 가지고 싸우는 집단들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적나라한 치부를 드러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 가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못 살면 우리 아이들이 가난해지더라. 그 가난이 또 다른 세대를 타고 상속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꿈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제 꿈은요. 저는 거시기 공학 박사가 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니까 가슴 언저리가 늘 꿈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여기서 우라통이 나오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뭐가 나오려고 우라통. 네. 지금도 그럽니다. 뭐냐면 하이리빙을 아무리 하고 있어도요. 당신의 꿈이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물은다면 여기서 공학 박사가 한번 돼보고 싶었는데 지금도 못했어. 막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아시겠죠? 아니 나옵디다. 아무리요. 근데 그게 뭐 때문에 못했냐 이렇게 질문하면요. 저는 그것이 돈이었거든요. 이해 가셨습니까? 네. 희망이 우선인 건 맞는데 그 희망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결국은 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 딸이 지금은 조금 잘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드리면. 그런데 그 딸을 바쳤던 것은 돈이었습니다. 하이리빙에서 벌었던 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런 거죠.
나이 먹으면 여러분 있잖아요. 사랑으로 살까요? 돈으로 살까요? 여기는 손머니라는 예, 우리 솔직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맨 뒤에는 지금 다들 대답을 안 하십니다. 예, 어찌됐든 우리는 준비되지 않는 노후는 굉장히 불행하다라는 사실을 전부 다 알고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진지하게 말씀해 드리지만 이 세 가지의 논제가 하이리빙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이리빙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하이리빙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하이리빙 사업은요, 유통의 하나의 사업이다. 여러분, 그러면 경향신문에 나오는 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볼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유통 마진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55%네요.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100만 원짜리다 그러면 55%면 유통 마진율이 몇 프로라는 거예요? 55%면 55만 원. 여러분 마진 괜찮지 않아요? 예, 상당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세금 다 떼고 나면 순수 마진율이 40%래요. 와, 이것도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신문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내가 기아자동차의 직장인이었는데 야, 유통 쪽에 가면 돈이 모여 있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유통 쪽에 들어있는 이 하이리빙은 굉장한 돈의 흐름을 갖고 있는 그런 산업임에 분명하다. 이런 메시지를 제가 읽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통 구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세기 유통입니다. 지금은 21세기예요. 분명한 것은. 근데 20세기 여러분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20세기의 전통산업경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세기의 전통산업경제는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소비자가 여기에 가서 물건을 이렇게 구매하는 이런 유통. 여러분들이 이미 지나온 유통이기도 하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어쩜 겪고 있는 유통이다라고 생각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유통회사가 하고 있는 역할이 뭐냐라고 하면 쇼핑몰을 운영하고요. 광고와 마케팅을 통해서 뭐를 벌어가냐면 이렇게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40%의 유통마진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20세기의 전통 산업경제에서 이루어졌던 유통구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세기죠? 21세기. 세기도 모르면 어떡해요? 21세기입니다. 자, 21세기는요.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맞죠? 연결경제 사회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전통산업경제의 흐름에 기업들이 그대로 넘어온 기업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업들이 변모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기업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네카라 쿠페라고 하는 기업들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코로나 때 굉장히 잘 나갔던 그런 기업 알죠? 배달의 민족이라고. 예전에는 우리가 짱깨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우리가 짜장면을 시키면 어디로 전화를 했죠? 그렇죠. 짜장면 식당으로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로 전화하죠? 전화하는 게 아니죠. 웹으로 접속을 하고 있죠. 그죠? 배민이죠. 그 다음에 요기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결국은 뭔 말이냐면 배달의 민족이 연결경제 기업이다라고 하는 거죠. 맞죠? 예. 뭐 넷플릭스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의 민족은 뭐냐면 소비자와 식당을 연결해서 돈을 벌어가는 기업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런 기업처럼 하이리빙이 만약에 이런 연결을 통해서 돈을 벌어간다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센세이션한 기업이 될 수 있겠죠. 맞죠? 자, 그래서 하이리빙은 연결경제로 변모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이리빙이 무엇을 연결하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자, 먹고 입고 쓰고 들고 신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4만여 가지를 다 얘기를 했어요. 순식간에.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연결하냐면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자, 이 연결을 다른 말로 협업이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협업이란 이런 거죠. 쇼핑몰 운영은 기업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것은 기업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리빙이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고와 마케팅을 변형된 모습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넘겨주는 거죠. 소위 우리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소시민인데 이 사람들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분들이 하이리빙의 정보를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주고 어떤 분들은 하이리빙에서 쿠팡처럼 쇼핑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쿠팡보다 더 좋으면 어떨까요? 쿠팡은 여러분들이요 어떤 식물을 사더라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마우스를 하나 사요. 아니다. 마우스 말고 식용유를 산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쿠팡에서 여러분들이 식용유를 사잖아요. 그러면 돈 10원도 주지 않아요. 단순 구매인 거죠. 근데 하이리빙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쓴 만큼 예를 들어서 뭐 캐시백 형태의 돈을 준다. 마일리지 형태라도 이렇게 준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훨씬 더 하이리빙의 쇼핑몰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어찌됐든 하이리빙은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이 두 가지의 혜택을 줘보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본인 쇼핑을 할 수 있게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거의 없다. 뭐냐면 1,000원 이상 구매했을 때 유통마진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더 쉽게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을 사더라도요. 만약에 여러분 호주머니에다가 돈을 준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역을 사더라도요. 여러분 호주머니에다가 돈을 넘겨준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이익인 거죠,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이익인데 소비자가 떠날 수 있을까요? 대신 이거예요. 제대로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해가 없게. 그죠? 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전달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배워서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소위 컨텐츠 연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여기에서 매출액이 발생하겠죠. 예, 그러면 이런 전체 매출액의 8%를 하이리빙이 가져가고요. 여기에 전체 매출액의 35%를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눠 갖는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하이리빙이요. 이 35%의 범주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200만 원, 어떤 사람은 500만 원, 어떤 사람은 1,200만 원 이렇게 가져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요? 하이리빙의 예를 들어서요. 월 200억이다라고 하면 35%면 70억이거든요. 이 70억을 어떤 사람은 500만 원, 어떤 사람은 700만 원, 어떤 사람은 1,200만 원, 어떤 사람은 40만 원 이렇게 나눠 간다면 단순 소비자들은 어떤 분은 5만 원도 가져갈 수 있겠죠. 아무런 조건 없이. 이렇게 된다면 정말로 대단한 쇼핑몰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게 바로 하이리빙입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자, 사업소득의 35%. 이 35%를요. 처음에 저는 뭘로 생각을 했냐면 판매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해되셨죠? 많은 분들이 판매로 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하이리빙을 몇 번 들어보면요. 아, 이게 판매가 아니구나라는 거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판매 싫어합니다. 그럼 판매하지 말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결을 통해서 구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내면 어떨까요? 괜찮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이런 구매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쇼핑몰 설명을 정확하게 배우고 시스템 안에서 연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배워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제가 해드리면서 시스템에서 배우십시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래서 하이리빙에서 기아자동차를 다니면서 그러면 화요일 날 저녁에, 목요일 날 저녁에 시간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쭉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이걸 여기를 안내하시는 분이 여기 와서 들어보세요. 저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또 여기 와서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왜? 저는 엔지니어잖아요. 제가 하는 일은 잘 알겠는데 유통업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있죠. 몰라도 계속 들으면 조금씩 알게 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집 필요한 제품들을 여기에서 회원가입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필요한 제품들을 이렇게 써보니까 제품은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리고요, 서비스 조건도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돈 들어온다는 것도 체크가 됐어요. 오,
근데 어떻게 이걸 연결하고 어떻게 정보 전달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깝깝합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겠더라고. 아니, 배워야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은 배우는 것을 조금 더 싫어한다, 이런 것을 좀 많이 느껴요. 예, 저는 그래서, 그래, 부업으로 이렇게 저녁에 조금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배워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 누님에게 제가 이고지고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우리 누님에게 쇼핑몰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누나가요, 저를 보고 필요한 제품들을 하이리빙의 회원가입에서 이렇게 필요한 것을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하이리빙이 뭘로 돼 있어요?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여러분 회원가입이 가능하죠. 너무나 편안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회원가입을 해서 이렇게 저는 40여만 원 정도, 누나는 10여만 원 정도를 구매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도합 얼마예요? 50여만 원 정도가 되고 있잖아요. 합산 매출액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50여만 원 정도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수입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 3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유통마진과 그 다음에 연결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유통마진 40여만 원에 대한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썼으니까 유통마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본인 유통마진이 24,000원이 들어가고요. 누나는 본인이 필요한 제품을 썼기 때문에 3,0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들한테 이익이에요, 손해? 이익이죠. 그죠? 아니, 일단 소비자 개념으로 이익이잖아요. 그리고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에게 뭐가 들어오냐면 누나를 소개했다고 연결비가 들어오더라고요. 3,000원. 어떠셔요? 이게 기본 단위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일단 누군가의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이익이네. 그죠? 그리고 나에게 연결비가 들어오네. 그러면 윈노즈 게임이에요? 윈닝 게임이에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괜찮네. 이거 괜찮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누구나 생필품은 다 쓰고 있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볼 만하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쭉 봐보니까 나는 27,000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왔고요. 누나는 연결하지 않고 본인이 필요한 제품을 썼기 때문에 3,000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왔다는 거죠. 여기에서 볼 수 있었던 거 뭔지 아세요? 도덕적이구나. 다시 한번요. 도덕적이구나. 손해본 사람 없구나. 합리적이구나. 이걸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이리빙은 1,000원 이상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드리고요. 이익을 주는구나. 이걸 분명히 제가 깨달을 수 있었고요. 그러면 부업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쭉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선배 사업자인, 즉 스폰서님께서 저에게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고,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시스템 안에서 53235라고 하는 후원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도움을 쭉 주셔가지고요. 제 멤버가 부업으로 진행하시는 분, 그 다음에 단순 소비자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주부님들이 사업을 해보겠다는 분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쭉 만들어지시더라고요. 이렇게 쭉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매출액이 발생하겠죠. 합산 매출액으로 300만 점이 만들어질 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쩔 때는 또 500만 점이 만들어질 때가 있었어요. 500만 점이 딱 만들어지는데, 이건 정말 신기하다. 다시 한번. 정말 서프라이즈. 아니, 부업으로 하는데요. 이거는 정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정말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왜요? 이런 게 있죠. 어떤 집에서는요, 그런 거 있잖아요. 70만 원 정도가 구매가 일어나고요. 어떤 집은 20만 원 정도 구매가 일어나고요. 어떤 집은요, 진짜로 150만 원 정도 막 이렇게 겨울철에 막 여러분들 막 온우 막 이런 제품이 있죠. 옛날로 얘기하면 온유림입니다. 막 이런 제품들이 막 스스로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판매의 시스템인가라고 했다가 자기네들이 구매가 일어나니까 이게 구매의 시스템이구나 막 이렇게 헷가닥 합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500만 시장이 이렇게 쭉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본인들이 필요한 구매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 거기에 전부 다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기죠. 그리고 저에게 연결비까지 이렇게 쭉 들어다 보니까 약 7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이번 달 들어오고 다음 달 들어오고 그 다음 달 들어가면 너무 괜찮죠. 이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연금성 수입이라는 말을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시스템 안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부업으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저는 시스템 안에서요, 너무나 중요하게 뼈저리게 느낀 게 이 500만이라고 하는 하이 패밀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가 핵심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요, 연봉 1억이라고 하는 수입은요, 너무나 쉽게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예. 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가는 많은 사업자, 소비자가 뭐를 하냐면, 재구매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새로운 상품이 나오거든요. 좀 있으면 하이리빙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패치 상품이 나와요. 좀 있으면, 패치. 근데 그게요, 야,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누가 주시길래, 아까 우리 교육위원장님하고 같이 한번 테스트를 우리 총무님하고 테스트를 해봤네. 그랬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네. 그리고 회원이 증가를 하는데요. 저는 입 다물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업자분이 하이리빙을 전달하고 소비자분이 자기가 오늘을 써보고요. 너무 좋다고. 이렇게 광고하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매출액들이 구매 시스템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인공지능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어떠셔요? 소비자가요. 마마르떼를 지가 광고해갖고 매출액 200만 점이 떠버렸네? 별로 안 반가운 얼굴. 응.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 그룹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죠? 네. 이런 시스템이 뭐를 만들어내면 연금성 수입을 만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요, 시스템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단순한 직장인들은요, 피동적이거든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기업들은요, 뭘 하냐면 그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사업가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의 속성을 이해하고 이런 자산 구축의 기본적인 흐름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기본적인 프레임이구나. 여기서부터 시작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뭐냐면 이게 쫙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연결하는 방법을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배우면서 정보를 이렇게 쭉 전달하면서 여기가 500만 시장이 딱 만들어지고 여기도 500만 시장이 쫙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요렇게 수입을 쭉 만들어가면서 뭐를 만들냐면 자기네들의 시스템에서 500만 시장을 구축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프론티어 마스터가 됩니다. 저로서부터. 그러면 저는 130여만 원 정도의 수입을 발생시키는 지금 기업가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무슨 수입? 연금성 수입의 두 번째 발판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셔요? 재밌을까요? 안 재밌을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리고 이렇게 500만 시장을 만들어가는데 어머나 어쩌쓰고 나머지 분들이요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후원을 하는데요 참 재밌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어떻게 재밌다? 아셨죠? 네. 저의 성장이 즐거울까요? 함께하는 사장님들의 성장이 더 재미있을까요? 함께하는 분들. 그렇죠. 그 기쁨은요, 여러분들이 성장을 시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500만 시장이 두 개가 형성이 되면서 이게 롤러업 방식인데요. 나머지 합산 매출액이 이렇게 500만 시장을 이렇게 딱 만들어냈더니 어머나 내가 마스터가 돼버렸네. 여러분 어떠셔요? 아니 이거 어쩌을까이 가만히 있어도 500만 시장이 돼버렸네. 요게 500만 시장이 되더라고요. 이게 마스터였던 거예요. 우리 대표님 그런 말씀 하시죠? M. 아시죠? 이게 7개월 만에 M이 돼버리더라니까요. 뭐에 의해서? 멤버십에 의해서. 아시겠죠? 그 멤버십이 시스템 안에서 인이 되다 보니까. 이러면 이때 200만에서 350만 원의 수입이 매월 이렇게 수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소위 우리는
자산 수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 보너스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 어떨까요? 괜찮은 거죠. 예, 이거는 추가 수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너스도 이렇게 발생하고 부부동반 해외여행도 여러분들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게 연봉이 3,500만 원, 4천만 원 정도 되고 있는 마스터 수입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스템을 조금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이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연봉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의 수입인데요. 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아자동차 9년 7개월 정도 다녔을 때 수입이었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웃긴 것은 하이리빙에서는 이거를 제가요, 무려 7개월 만에 하이리빙에서 만들어져 버리더라고요. 와. 복 받으실게요. 복 받고. 아니,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야, 이게 다르구나. 이게 다르구나. 이게 직장인과 노동수입과 그 다음에 자산수입의 차이구나. 이게 복제 원리구나. 여러분, 카피캣 마케팅을요, 정말 잘 읽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 그 책을 무지하게 많이 읽었거든요. 엊그저께도 한번 읽었어요. 저희 회원들하고. 예, 그래서 저로서부터 이제는 또 다른 정보 전달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500만 시장을 또 만들고 해가지고 하이마스터를 이렇게 딱 만들었는데 9개월 만에 여러분들 하이마스터를 딱 만들어내면 어떨까요? 와. 예, 이렇게 딱 만들었을 때 월 600만 원 정도 페이를 받을 수 있다. 근데 단순하게 노동 수입의 조건으로 600만 원 만들었다면 전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600만 원의 수입이 이제는 다음 달서부터 매월 수입으로 지급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연금성 수입이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다소 불안정한 수입이 될 수 있겠지만 점점 이 수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이 된다면 정말로 이거는 까무라칠 정도의 수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보너스. 예.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너스를 이렇게 쭉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자금 이렇게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이렇게 쭉 받고 있어요. 하이리빙에서 이거 말고도요, 여러 가지 보너스 혜택들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놀랄 만큼의 보너스가 지급되고 있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느껴보셔도 좋습니다. 저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장님들이십니다. 예, 정말 열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멋있는 분들하고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멋집니까? 멋져. 예, 나무 앞에서 분위기 좀 잡아봤습니다. 잡아봤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직장 다닐 때 과연 행복했는가? 과연 직장 다닐 때 행복했는가? 그런데 하이리빙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되게 생각의 여유로움과 생각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정말 많아졌구나. 그리고 내가 웃음 속에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껴가고 있구나. 자, 여러분, 이게 국민일보에 나온 자료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원하는 수준의 부를 축적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속된 말을 좀 하겠습니다. 개뿔이다. 75.8%. 아시겠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직장인의 안정적인 수입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는. 직장을 다닙니다. 저도 6시 반에 출근해서 10시 반에 퇴근했던,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부러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져봐야 아파트 하나입니다. 가져봐야 차 한 대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시키는 게 끝이었습니다. 근데 하이리빙을 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게 74.5%.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자살을 하는 사람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사회, 대한민국. 노인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 1위가 뭐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2위, 건강 문제. 토탈 55.3%. 여러분, 나이 먹어서 돈 없고 아프면
정말로 힘들고요. 비참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언제? 지금. 그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언제 준비하셔야 한다고요? 지금. 지금 우리가 힘없고 그 다음에 에너지 없고 열정 없다라는 핑계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더 나이 먹고 에너지 빠지고 그 다음에 아플 때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 할 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해야 한다고요? 지금. 지금 하셔야 됩니다. 하이리빙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자산 수입을 한번 준비해보는 하이리빙의 시작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곱넥을 위하여 화이팅! 감사합니다!